여기로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2월 달에 해야 할 일들이, 우리 다육맘님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플레이를 누른 줄 알고 신나게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이 다육이 크리스마스 금을 화분에서 다 분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혼자서 놀고 있었던 거 있죠. 자, 그래서 2월에 다육맘님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우리가 가을, 늦가을에 김장을 하듯, 그 다음에 2월에는 명절 준비와 아이들 입학식과 졸업식을 준비하듯 다육맘님들은 어떤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월 달은 제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육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약을 하는 걸 참 싫어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농약 사는 거 스트레스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에서 농약 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살균 살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소극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제가 그러니까 무름병과 깍지 각 이런 데서 진짜 시달리면서 다육이가 많아지니까 시달리면서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무름병은 모두들 다 경험을 해봤겠지만 깍지는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우리 다육맘님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응급상황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깍지를 만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최선인데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농약을 쓴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거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첫 번째는 농약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촌에 살았기 때문에 농사에 농약이 뭐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말하지만 최소한의 농약은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날 농사를 사실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농약이에요. 친환경도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농약을 구매하는 게 힘들어갖고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지, 이게 다른 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구매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농약사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농약사. 지금 제가 배합을 해놓은 배양토에 크리스마스 금을 지금 분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냐? 살균과 살충을 2월에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2월에 해야 될 일들이 뭐가 있냐면 2월에는 분갈이를 하셔야 돼요. 분갈이를 하시고, 분갈이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 살충과 살균제를 주면서 천물을 줄 수 있도록 좀 서두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월에는 3월, 4월에 노숙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노숙에 적응하는 기간을 하시되 냉해도 같이 관리하셔야 돼요. 2020년에는 2월 달이 가장 추운 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달에 혹시 적심하고 싶으신 분들은 2월에 적심을 한번, 2월 중순 이후가 좋겠죠? 적심을 시작하는 계절이 바로 2월이라고 합니다. 계절이 아니죠? 자, 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살균제와 살충제를 쓰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핑장 회원들에게 단체로 문자가 오기를 2월 7일에서 14일 안에 균과 충을 전부 다 방제를 하셔라 라고 했고, 횟수도 정해주셨어요. 2회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살균, 살충 1회 해서 2회가 아니고요. 살균 2회, 살충 2회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약을 치면 총 물을 4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물을 그렇게 일주일 안에 4번이나 그걸 준다는 건 다육이한테 무리가 간다. 그래서 이제 혼용하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전 회원이 그 기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살균과 살충은 예방을 문제가 생긴 거, 혹은 작년에 속을 썩였던 그 다육이만 특정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 회원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의미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다육이 전체의 살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도 건강에도 전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충과 살균은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 2회니까 총 따로따로 하게 되면 4회를 분무를 해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는 약이 살균제로 오티바하고 베노밀 추천해 주셨고 살충제로는 비카드와 메모드를 추천해 줬지만 그렇지만 보유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써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을 쓰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4번이나 일주일 안에 물을 줘야 된다고 하는 게 부담이 되고 저는 키핑장에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 혹시 두 약을 섞어서 혼용을 해도 됩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오티바와 비카드, 오티바와 메모드. 자, 다시요. 살균제 중에 오티바와 베노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오티바는 살충제인 비카드와 메모드와 같이 섞어서 희석을 해서 한 번에 줘도 괜찮게 나왔다. 오티바가 다른 약과 혼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나왔지만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약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약해. 그래서 약해 문제. 특히 희석 비율을 반드시 준수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희석 비율은요. 자, 본인이 사용하고 선택을 하는 이 농약 뒷면에 이 다 써 있어요. 농약 뒷면에 다 써 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얼마다 몇 대 몇의 비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자, 각각 사용을 하고 계시는 지금 요건 둘 다 균제예요. 살균제, 파만농, 베노밀, 그다음에 다이세넴 둘 다 그 살균제입니다. 제가 지금 충제가 없어서 메모드가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요. 요렇게 요거 뭐라고 하냐 가정 원유용이라고 하는 걸 요렇게 포장을 해서 한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요. 요거는 전문 농약사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다니시는 농장에 살짝 여쭤보세요. 혹시 어디에서 파는지. 자, 여기 뒤에 보면 그 품종이 사과, 배, 포도, 감귤, 참깨, 상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다육이는 상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잎이 뚱뚱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요거를 13.3 그냥 뭐 이렇게 뭐 10g 이렇게 하는데 그냥 13.3으로 그냥 대충 생각합니다. 20리터당 13.3을 써야 그램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 한 포가요. 1g이에요. 한 포가. 그러면은 자 1리터에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희석 비율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1리터에 1g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계산법에 보면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서 그거는 꼭 본인들이 여기 뒤에 사용법을 읽어보시고 가서 저는 1리터에 1g 정도의 비율이라고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리터 생수병 1리터에 요거 하나 생수병 큰 거 2리터면 요거 두 봉을 타서 희석을 해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혼용을 할 때 그러니까 오티바와 메머드 그다음에 오티바와 비카드. 근데 지금 요거는 베노밀이잖아요. 베노밀은 사장님 그 키핑장 사장님께서 혼용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살균제로 오티바를 쓸 때 혼용을 하고 베노밀을 쓸 때는 혼용을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별도로 그냥 저는 쳐주고 아니면은 오티바를 별도로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당부가 있었냐면은 친환경 살충제, 살균제, 그 다음에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그 민간요법으로 하는 쿨이라던가 이런 거는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농약을 전문적인 농약을 살포를 해가지고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을 하는데요. 자, 저는 그 키핑장도 있지만 베란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여쭸어요. 또 베란다에서 그 분무 스프레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요. 제가 저면관수 하면 안 될까요? 했더니 저면관수 균제만 따로 충제만 따로 저면관수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혼용을 한 거. 두 가지를 섞여 충제와 균제를 섞은 거는 저면관수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저면관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섞어가지고 2번 다 그냥 상면에서 뿌려줄 것인지 그것은 이제 또 각자의 환경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4번 저면관수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것은 약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럽니다. 다육이들이 생장점 주변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얼마만큼 뿌려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살충제와 살균제는요. 일단은 살충은 요 주변 깍지가 있을 만한 모든 곳에는 다 뿌려야 돼요. 그래서 생장정 주변 앞과 입장 뒷면 사이사이와 목대 전부 다 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 상면에서 뿌리는데 진짜 바닥에 물이 흘러내릴 때까지 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저는 키핑장 사장님께서는 자, 이 그 배양토의 30%가 젖는다고 30%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살포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농약을 쓰는지 희석 비율은 각자 선택하는 농약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살포하는 시기는 2월 중순 이전에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베란다 안에 특정 다육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육이에 다 살포를 해야 되고 살포하는 방식은 저면도 괜찮지만 저면은 살균제와 살충제가 같이 섞어서 쓰는 경우에는 피하고 상면에서 살균, 살충을 주되 방법은 생장저, 다육이 얼굴을 앞, 뒤, 목대까지 그 다음에 흙에 30%가 젖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충분히 관수하는 방식으로 약을 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방이 최선이에요. 예방이. 제가 정말 다육이가 적을 때는 예방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일을 내가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댓글에 2월달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살균과 살충을 해야 된다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걱정돼요. 라고 하는 대부분의 댓글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하기 싫은 거. 저 하기 싫었어요. 진짜로 농약이라는 말 자체도 싫었고 농약사에 가야 된다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버텼었는데 정말 작년 한 해 깍지 물음에 시달리면서 예방이 최선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또 어떤 분들이 문제냐면 저처럼 그나마 베란다는 괜찮은데 확장형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거실에서 스프레이 분무기 갖고 진짜 약을 준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으셔서 제가 그래서 저면 관수하는 방법을 여쭈었더니 저면은 혼용을 했을 때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차피 얼굴에다가 살충제를 줄 때는 또 별도로 또 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보다는 수압이 조금 세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게 스프레이는 난리잖아요, 농약이.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생각했었냐면 그렇게 할 거면 우리 아이의 배양토에다가 살충제와 살균제를 넣어서 하면 안 될까요? 보통 농장에서는 그렇게 쓰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양토에 기본적으로 배합을 해서 농장에서 판매하는 배양토에는 살균제와 살충제가 섞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나쁘다라고 효과가 없다 아니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농장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건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이미 여기에다가 살균과 살충제를 섞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효과가 어떠냐 그러면 한 시즌밖에 없다고 해요. 한 시즌밖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만약에 봄에 살균과 살충을 하는 사람은 지금 봄에 분갈이를 할 때 여기에다가 살균과 살충을 넣지 않아야지만 다육이가 과도한 약해를 받지 않는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갈이하는 흙에다 살균과 살충제 지금 시즌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했던 거는 괜찮습니다. 지난 시즌에 했던 거는 왜냐면 사장님께서 이 효과가 딱 그 분갈이 했을 때 그때 적응할 때밖에 효과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양토에다가 살균 살충제 넣는 분들은 자 그런 점도 염두를 하셔야 돼요. 이번 시즌에 약을 치면 약해가 좀 강하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방 살균과 살충제 이제 하는 방법들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갈이를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럼 분갈이를 하냐? 분갈이의 목적은 저처럼 구매를 해온 새로운 다육이가 있습니다. 분갈이를 안 하고 겨울 내내 지금 제 베란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다육이들이 있고요. 기존의 다육이들이 있습니다. 이미 분갈이를 마쳐서 1년 혹은 뭐 2년이 지나서 분갈이를 해야 되는 그 얘네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그냥 시즌별로 해야 되는 분갈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택이죠. 요거는 여기서 계속 키울 게 아니기 때문에 분갈이를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키웠던 다육이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봄 분갈이보다 가을 분갈이를 선호합니다. 가을에 분갈이를 하고요. 가을, 겨울, 봄까지 여름을 대비하도록 하는 분갈이를 선호를 하고 봄 분갈이
분갈이는 조금 있으면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기 때문에 물론 봄에 3월 달에 분갈이를 해서 3, 4, 5, 6월 달 동안 자리를 잡으면 6월 중순 장마부터 여름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가을 분갈이를 추천을 하고요. 어쨌건 봄에는 필요한 다육이들 분갈이할 수 있습니다. 얘는 반드시 저는 분갈이를 해야 되는 다육이고 키우던 다육이도 분갈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살충제와 살균제 예방을 하는 시즌 텀하고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분갈이 이 다육이에 천물 주는 거를 살균과 살충으로 대신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2월은요, 우리가 3월 달에 노숙을 하는 그 계절이어서 노숙을 준비를 하는데, 노숙 준비 뭘 하냐면, 다육이 자체가 다시 또 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서, 2월 달에 좀 밤에 다육이들을 좀 춥게 지내게 해야 돼요. 그런데 2020년 2월이 가장 추웠어요. 1년 중에. 그렇게 2월 달 날씨가 춥습니다. 그래서 냉해도 같이 준비를 조심하셔야 돼요. 냉해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거리대에 나갈 분들은 노숙을 천천히 준비를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추위에 적응시키는 겁니다. 노숙 준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이제 거리대에 관한 질문이 이제 있는데요. 거리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구매 방법은 지마켓이나 쿠팡 같은 데에서 그 거리대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거리대라고 검색을 하시고 아니면 아파트 거리대, 화분 거리대 검색을 하시면 상품들이 쫙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 처음에 거리대 하나 썼다가 2개 썼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우스 뚜껑을 구매를 안 했어요.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비 올 때, 그 다음에 또 추울 때, 그 다음에 나비 날아다닐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저는 여러분께 한 번에 좀 비용은 나가더라도 거리대와 하우스, 그 다음에 비닐 커버, 그 다음에 방충망까지 한 번에 사서 다음에 또 구매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준비를 아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 경험이에요. 진짜 많이 고생했고요. 제가 베란다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서 시청자님들께서 저한테 그 사라고 계속 그랬었는데 돈 때문에 안 샀죠. 사고 나니까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서 거리대 검색하실 때 그 세트를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적심, 번식. 입고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연이 생기면 입고지 합니다. 근데 이건 적심은 강제로 그러니까 내가 계획해서 하는 거잖아요. 2월 달에 적심을 통해서 번식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2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2월 달에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커뮤니티에 써주신 댓글을 제가 다 이렇게 다 봐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보통 제 댓글도 제가 다 보지만 커뮤니티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감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 하시는지에 관한 제가 질문을 남겼을 때는 제가 이렇게 다 메모를 해가지고 다 봅니다. 저 이렇게 공부하듯이 자 이렇게 해서 뭘 궁금해 하시는구나.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 자 이렇게 다 합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다 같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궁금해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해서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께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약해에 관한 이야기예요. 약해. 그리고 깍지는요, 여러분. 다육이가 죽을 때까지 깍지한테 시달리게 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지만 무름병은 정말 무섭거든요. 저는 그래서 살균제로 예방하는 걸 더 솔직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제가 여기 우리 댓글 중에 약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 과도한 건 부족한 만 못하다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스마일님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약 치는 거 무서운데 저도 무서웠어요. 정말로. 농약이라고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고요. 사러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어요. 약 치는 거 무서운데 2020년 3월에 시작한 초보 이제 2020년 3월 달에 처음 시작하셨대요. 깍지벌레니 무름이니 솜깍지니 유튜브에서 보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신랑한테 심부름을 시켰더니 농약사 할아버지 사장님이 너무 센 약을 주신 걸 의심도 안 해보고 그냥 막 이쁜 다육이 위에 살포를 했습니다. 3일이 지나니 잎들이 녹아서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살균제, 살충제. 자,
여러분, 이게요, 이분만의 경험이 아니에요. 살균, 살충은 이 약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사용법의 용량을 반드시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살균과 살충의 약해가 이런 농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에도 있냐면요. 소주물, 소주물, 그 다음에 또 그 치약, 치약 자꾸 치약이래요. 그런 그 퐁퐁물,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식초물. 그렇기 때문에 또 아스피린 그 희석에 약해가 생겼다는 댓글도 제가 봤어요. 모든 그런 물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과하면 약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작용이 반드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없으면 희석률을 조금 더 높이세요. 저는 소주물도요. 다른 다육이들은 다 괜찮았어요. 다 괜찮았는데 스노우바니 딱 하나만 소주물에 대해서 약해가 있었습니다. 스노우바니도 물을 찾지 않는 다육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가을에 얘를 그 소주물을 희석을 해가지고 살포를 한번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다육이들은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다육이만 얼굴에 요런 상처가 남았어요. 보실래요? 이렇게. 요렇게. 근데 얘가 화상이 아니거든요. 화상이 아니에요. 이거 밖에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약해가 이렇게 나타나요. 얼굴에 잘못 살포를 하면. 그러니까는 그 뭐든지 살포를 해주실 때는 적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적당한 기준이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검증돼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여서 저는 요 다음부터는 그 소주물을 줄 때도요 희석 비율을 진짜 정말 많이 희석해서 하는 거를 제가 하거든요. 이게 정말 요런 걸 딱 경험을 하고 나서는 아니야만 못하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뭔가를 다육이 얼굴에 직접적으로 해줄 때는 반드시 정해진 용량을 준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그 영상에 우리 옥상에서 다육이 키우셨던 그 매니아님의 그 영상 인터뷰했을 때 희석 비율을 정말 흐리게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식초물이든 뭐든 간에 그게 다 이런 약해를 경험해 보셔서 그러지 않을까, 혹은 익히 잘 알고 계셔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충분히 제가 그 이야기를 공감을 하거든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요 과하면 요런 못난이 얼굴이 돼요. 그러니 그런 것들 사용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2월에 다육맘님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 1년 한 사이클을 준비하기 위해서 꼭 김장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한 시즌, 그 시즌마다 최소한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2월에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